오전 0시 수감 8개월 만에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던 만큼 향후 행보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 전 대표의 첫 출소 메시지는 과연 뭐였을까요? 조 전 대표 출소의 일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 푸른 정장, 타이, 청바지 차림의 조 전 대표의 모습 확인했습니다. 당초 오늘 저녁 국민 임명식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초청장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이제 공개 행보에 나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으셨듯이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하고 민주 진보 진영은 연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런 발언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던데. 뭐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네. 요약해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원래부터 적대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과는 이제 연대라는 것인데 연대가 과연 민주당과의 합당까지를 포함한 개념인지 네. 아니면 현재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각각 정당을 운영하면서 뭐 다른 방식으로 연합하는 힘을 합치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당분간 이제 본인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네. 뭐 여러 얘기를 듣고 조금은 본인 얘기대로 조금은 좀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뭔가 구상을 해나가는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이제 합당 여부에 대한 뭐 결정 이런 것도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아마 깊은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네. 제가 보기엔 네. 좀 중기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네. 아마 합당은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합당은 안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합당하는 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기류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소수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본인의 목소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밖에 있을 때 오히려 정당 대 정당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석방을 환영한다 면서 곧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 석방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건강검진 꼭 받고 자유로운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지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서 만나자는 의미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언가 교통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조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인기를 누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평가절하의 취지의 그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박균택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도한 수사를 당한 것에 대한 측은지심, 동정심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조국 정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검찰개혁은 이번 가을이면 이미 완성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애잔함이나 또 어떤 지지의 필요성 이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합당에
대단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석방이 됐고 조만간 다시 당대표로 조기 복귀시킬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국혁신단의 조국 대표로 내세워서 뭔가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 게 만약에 계획에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뭐 협력적 관계이긴 한데 네. 선거 시기에는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균택 의원 지역구가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 현역 의원들은 긴장감이 조금은 더할 겁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보다 앞섰고 네. 담양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패한 이겼고요. 예, 더 조국혁신당이 이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특히나 호남 지역의 의원들은 약간 저런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 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조국 대표의 공백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당의 상징이기 때문에 구속된 이후에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지금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차별화된 정치 세력으로서 명확히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한계죠. 그 정당 지지율도 아마 최근 여론조사에서 3% 내외 이 정도면 사실 지금으로서는 독자적 세력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복귀 이후에 네. 전면에 나설 경우에 이제 호남에서의 어떤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전국적 지지율 여러 가지 변수 여하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관계 설정도 좀 새롭게 될 것인데 지금 뭔가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긴장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